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정동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번 EMNLP 2022에 서밋한 Conversational Emotion Cause Pair Extraction with Guided Mixture of Experts입니다. 먼저 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의 이름은 Emotion Cause Pair Extraction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텐데요. 이 ECP라는 태스크는 이제 기존의 그 텍스트에서 감정의 원인을 추출하는 태스크의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태스크는 그 사람이 직접 이제 모델한테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가지는 감정에 대해서 직접 주어줘야만 원인에 대해서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ECP는 그 감정에 대한 예측도 좀 자동화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델이 알아서 감정과 그 감정의 원인 쌍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이 ECP 태스크는 이전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전 연구들은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데이터셋이 ECP 모델을 좀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점이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그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정과 이제 감정 원인이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감정적인 발현이 많지 않은 텍스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셋 자체도 많이 이제 이모션 커즈 페어가 없는 도큐먼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그 ECP 모델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좀 제대로 검증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그 이전 데이터셋의 통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약 90%의 도큐먼트가 단 하나의 감정 원인상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감정 원인상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쿼드라틱하게 좀 경우의 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하나만 있는 케이스는 매우 쉬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풍부한 텍스트 환경이 무엇일지 좀 고민을 하다가 다이얼로그에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셋인 레콘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새로운 ECP 모델 검증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레콘이라는 데이터셋은 그 대화 데이터로서 그 이전에 자주 사용되는 그 데일리 다이얼로그와 IEMO CAP라는 대화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원인에 대한 레이블링을 진행한 데이터셋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근본이 약간 대화 데이터인 만큼 그 도큐먼트당 더 풍부한 감정 원인 쌍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전 ECP 태스크는 그 페어에 대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페어에 대한 원인에 따라서 약간 멀티 클래스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레콘 데일리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도큐먼트당 평균 수가 8개, IEMO CAP에는 66개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던 그 ECP 모델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재검증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얼로그 데이터를 넘어온 만큼 그 다이얼로그의 좀 대화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더 나은 ECP를 수행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그 대화의 특성이라는 것은 뭐 스피커 정보라든지 감정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왜 그렇게 정했냐면 저희는 그 이모션 커즈 페어 내에 그 두 가지 문장에서 생성되는 뭐 스피커 정보의 관계라든지 그 감정 정보의 관계가 어떤 특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한 페어가 있을 때 이제 그 내부에 두 개의 문장이 있고 그 두 개의 문장에 대해서 스피커가 다르고 이모션이 같다고 했을 때 뭐 약간 다른 스피커끼리 약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릴레이션이 생긴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제 아래가 이제 그 전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모델은 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는 데이터는 이제 어터런스와 스피커 인포메이션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에모션 프레딕션을 진행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그 어터런스에 대한 파이널 어터런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페어 캔디데이트를 생성하는 모듈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생성된 페어 캔디데이트를 그 페어 프레딕션 하는 모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피커 인포메이션과 어터런스가 인풋으로 주어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인코더와 이제 그 단순한 이제 싱글 레이어를 통해서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인코더는 지금 버트를 사용했고요.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생성된 그 이전 모듈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파이널 어터런스 레프레젠테이션 생성했습니다. 이 파이널 어터런스 레프레젠테이션은 그 스피커 정보와 그 어터런스 레프레젠테이션, 그 이모션 예측 결과값을 컨캣한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두 개씩 쌍을 지어서 약간 페어 캔디데이터를 형성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전에 이제 이모션 프레딕션을 한 결과를 기반으로 페어 캔디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모션 프레딕션을 7가지 레이블로 멀티클래스 레이블링을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뉴트럴이 아닌 어터런스에 대해서만 이모션 어터런스로 가정을 하고 페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릴레이션십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피커 정보의 관계나 이모션 정보의 관계를 좀 표현해주는 좀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그 프레딕션의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듈로 이제 그 주어진 페어 캔디데이트와 그 릴레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토대로 그 저희는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구조를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하나의 큰 태스크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잘게 작은 태스크로 쪼개서 각각 해결한 다음에 그 최종 합을 이제 최종 해로 사용하는 어떤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약간 좀 코드 구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를 가지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익스퍼트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인풋이 어떤 레이어로 들어갈지 좀 정하게 해주는 좀 게이팅 네트워크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게이팅 네트워크가 저희가 이제 그 이전에 준비한 그 릴레이션 정보를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 위에 보이시는 식과 같이 좀 람다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좀 믹스해줘서 좀 스피커 정보와 이모션 정보를 고려할 수 있게 고안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가이디드 MO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제 그 성능 결과입니다. 저희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콘 데일리 다이얼로그와 이제 IMO CA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라인은 이제 이전 연구에서 가져온 4개의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뭐 로버타를 쓰거나 이런 모델도 있었는데 그 벌트로 다 랭귀지 모델을 고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우선 이제 위에가 데일리 다이얼로그에 대한 성능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모델보다 이모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다른 모델이 이제 이모션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하고 저희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진행하기 때문에 좀 그 난이도 차에서 오는 오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반면에 이제 메인 태스크인 이모션 커즈 페어 익스트랙션의 이제 성능을 보시면 F1 스코어 기준 약간 9포인트 정도 더 상승하신 것을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래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아래 결과를 보시면은 IMO CF에 대한 성능 결과인데요. 이거는 그 데일리 다이얼로그를 학습한 모델을 IMO CF로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학습에 사용된 그 대화 데이터의 그 어떤 특징이나 환경을 벗어나고도 이 모델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저희 모델이 더 성능이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약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 좀 궁금증이 몇 가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 가이디드 MOE라고 뭐 이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에 좀 명시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방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면은 순수하게 MOE를 쓰면 어떡하지? 그럼 순수하게 가이드만 해줬을 때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순수하게 MOE나 가이드를 쓴 것보다 적절하게 섞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를 해주는 정보로서 그 스피커 정보와 이모션 정보를 활용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두 개를 동시에 섞었을 때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MOE가 이제 아무래도 익스퍼트 개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순수하게 MOE로는 그 아무리 익스퍼트를 늘리고 줄이더라도 그 가이드를 해주는 방식보다는 좀 확연히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레콘 데이터 셋에는 그 바이너리 그러니까 바이너리 레이블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멀티 레이블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실험을 진행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원인 기반으로 이제 클래스가 갈리다 보니까 이거를 실험을 함으로써 이 모델이 어떤 면에서 예측을 잘하고 어떤 면에서 예측을 못하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레콘에는 세 개의 이제 커즈 타입이 있는데요. 총 이제 너 컨텍스트, 인터퍼스널, 셀프 컨테이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너 컨텍스트는 이제 그 하나의 발화 안에서 그 감정과 원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케이스를 말하고요. 인터퍼스널은 다른 사람의 발화에서 그 원인과 감정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셀프 컨테이전은 이제 같은 사람의 발화이긴 한데 이제 다른 타임에 발생한 발화에 그 감정이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멀티클래스 ECP를 저희 모델과 이제 기존 소타 모델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가이디드 MOE 방식이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너 컨텍스트 그러니까 한 가지 발화에서 그 원인과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이디드 MOE를 빼더라도 그렇게 큰 성능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발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인터퍼스널이나 셀프 컨테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이드 해주는 정보인 이제 스피커 정보나 이모션 정보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퍼스널 경우에는 F1 스코어 기준 24포인트가 올랐고 셀프 컨테이전의 경우에는 이제 6포인트 상승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ECP 태스크 내에서 그 스피커와 이제 감정 정보를 고려해서 더 나은 예측을 수행하게 하는 PRG MOE라는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기존에 이제 바이너리 태스크였던 ECP를 좀 멀티 클래스 ECP로 최초로 좀 수행한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되게 빨리 발표를 해주셨네요. 예,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 채팅창을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모션 코스 페어를 찾는다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어떤 대화가 있을 때 각각의 그 발화자들이 현재 감정이 어떤지만을 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만약 그 발언의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 부분도 이제 찾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되게 흥미롭긴 한데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이 되게 불분명하거나 특히 그게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문제에서는 그 원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푸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여러 가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페어 레이블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감정이 예를 들면 앵거라고 했을 때 그 앵거의 원인이 그 발화 내에서 여러 군데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모두 다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음, 네, 정확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래서 앵거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원인을 찾으러 이제 과거를 한번 보았을 때, 약간 이제 스스로 이제 분노한 상태여서 그 유지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대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앵거 상태에 돌입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동시에 그게 발현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각각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그걸 두 개를 모두 찾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이 대화에서 현재 그 대화의 주체라고 할까요? 그 주체가 얘기한 문장 중에 한 곳을 찾고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만약 존재한다면 찾고 오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한 문장 내에서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뭐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머리가 아프다. 지금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다 체크를 해서 찾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니면은 맞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페어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뭔가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나라는 규정하에 찾는 걸로 이해했는데 여러 개가 된다고 하니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푸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면 그 원인이라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이 대화에는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애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애초에 그러면 다루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이제 정확히는 또 데이터셋에서 예. 그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레이블링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경우는 일단 현재 평가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걸로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일단 먼저 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이모션이라는 것이 네. 뭐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연구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위 이제 발화자의 어떤 그 뭐 성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발화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공교롭게도 남성의 경우에 그런 앵거에 해당되는 이모션이 많고 뭐 여성의 경우에는 뭐 플레저의 어떤 기쁨에 대한 그런 이모션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바이어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한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그 스피커의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A나 B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제가 퓨처워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약간 너무 단순하게 그 스피커 정보를 활용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는 뭐 페르소나에 대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스피커 정보를 뭐 약간 러네이블하게 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결국 대화에 따라서 대화의 길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잘 되는 케이스랑 안 되는 케이스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주로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대화의 길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래도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데일리 다이얼로가 IMO CF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시면은 그 평균 대화 수가 데일리 다이얼로가는 한 10개 정도 되고 IMO CF는 그 길게는 제가 100문장이 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100문장이 넘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확 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만 얘기한 것 같아서 괜찮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흥미로운 재미있는 연구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추가적인 연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